서울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교과서 49쪽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이 소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4학년 1학기 때 공부했던 곱셈과 나눗셈의 나눗셈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또 5학년 2학기 때 소수의 곱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수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익혔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밑바탕이 돼서 이번 3단원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이런 내용을 배울 거예요. 첫째, 자연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둘째, 소수점 위치가 바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셋째, 소수 나누기 자연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내용에 관해서 이번 3단원을 공부를 하고 나면 모두 답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재기 체험을 하러 간 연소와 준기는 1g 분동 6개와 0.1g 분동 4개를 똑같이 나누어 가진 뒤 여러 가지 물건의 무게를 재어보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분동은 몇 g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분동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팔저울을 사용할 때 한쪽 접시에다가 놓는 무게추를 말합니다. 그런데 준기와 연수에게는 1g짜리 분동이 6개, 0.1g짜리 분동이 4개 있었다고 했네요. 그런데 각각 활동을 해야 해서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분동의 무게는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g짜리 분동이 6개니까 6g, 0.1g짜리 분동이 4개이니까 0.4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전체 분동의 무게가 나오겠죠? 6.4g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4g의 분동을 두 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되니까 한 명이 가지게 되는 몫을 구하는 식은 6.4g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6.4g 나누기 2를 어림해 보도록 할게요. 6.4는 대략 몇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 6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6 나누기 2는 3이므로 값은 3과 가까울 것이다. 즉, 약 3g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분동을 패트리 접시 2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아보라고 했습니다. 식으로 계산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g짜리 분동이 아까의 설명처럼 6개가 있고 0.1g짜리 분동이 4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먼저 선생님은 1g짜리 분동이 6개니까 3개씩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1g이 3개, 이렇게 1g이 3개 모두 나누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모 모양의 0.1g짜리 분동은 4개이니까 똑같이 둘로 나누면 2개씩 가지고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한 명의 접시에 놓인 분동의 양을 구한다면 한 명이 가지는 분동이 몇 g인지 알 수 있겠죠? 3g과 0.2g이니까 3g 더하기 0.2, 즉 3.2g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6.4 나누기 2는 3.2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나눗셈으로만 봐도 6.4를 2로 나눌 때에는 그냥 6도 2로 나누고 0.4 부분도 2로 나눠서 합쳐서 답을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51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번. 끈 36.6cm를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의 양은 몇 센티미터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긴 문제를 이미 1단원에서 많이 공부했었지요.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몇 센티미터인지 식을 세워봅시다. 식 모두 써보았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6.6 나누기 3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결과를 어림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36.6을 3명분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눠 놓았네요.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양, 즉 이만큼의 양은 얼마인지 칸을 세어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36.6가지를 이렇게 한 칸씩 표현을 했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칸을 가서 10cm였으니까 한 칸당 1cm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양은 약 12cm 정도겠구나를 우리가 어림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약 12cm. 자, 그럼 슬기의 설명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1cm가 10mm이므로 36.6cm는 몇 mm일까요? 그렇죠. 36.6에다가 1cm가 10mm고 지금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꿀 거니까 10만큼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66mm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식을 바꿔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는 다시 첫 번째 동그라미로 돌아와서 이렇게 식을 썼었습니다. 이때는 단위가 센티미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밀리미터로 바꿔서 식을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366 나누기 3이 되겠죠. 366 나누기 3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자연수의 나눗셈입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답은 12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122mm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을 아까 밀리미터 단위로 바꿔서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122mm는 약이 아니라 몇 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위를 바꿔서 12.2cm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답을 쓸 수 있겠어요.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몇 센티미터입니까? 네, 12.2cm입니다. 36.3 나누기 3을 36.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네, 단위를 바꿔서 나누기를 하고 나온 답을 다시 한번 단위를 바꿔서 써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끈 3.66m를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몇 미터일까요?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몇 미터인지 알아보려면 우선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번에도 그림을 보고 한번 어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에서 한 칸의 단위가 얼마큼인지 알아보려면 먼저 여기 단위를 살펴봐야 돼요. 미터의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한 칸이 몇 칸을 가야 1이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1m가 되는지. 2, 3, 4, 5, 6, 7, 8, 9, 10. 10칸을 가서 1m가 되었으니까 이 한 칸은 약 몇 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 한 칸의 크기는 0.1m이네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양은 이만큼이니까 약 이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두 칸을 갔으니까 약 1.2m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혜 설명대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m는 100cm이므로 3.66m는 몇 cm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3.66m는 바꾸어 말하면 3m 66cm라고도 할 수 있고 cm로만 쓴다면 366cm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식을 다시 써서 366cm 나누기 3은 으로도 쓸 수 있겠죠. 366을 3으로 나누는 것은 이번엔 한번 머릿속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122가 되겠습니다.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그렇다면 몇 cm일까요? 네, 122cm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미터로 대답하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미터로 단위를 바꿔볼게요. 122cm는 바꾸어 말하면 1m와 22cm이지요. 그러니까 소수점을 이용해서 답을 쓰면 1.22m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몇 미터입니까? 1.22m입니다. 3.6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우리는 방금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네,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꾼 뒤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단위를 미터로 바꿔주었지요. 자, 그럼 이제 51쪽과 52쪽에서 풀었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미 눈치챈 학생들도 있겠지만 2번 문제와 3번 문제에서는 식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36.6 나누기 3을 그리고 52쪽에서는 3.66 나누기 3을 했었습니다. 숫자는 똑같은데 무엇의 위치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소수점의 위치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1쪽의 2번에서는 36.6을 52쪽의 3번에서는 3.66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각각 3으로요. 자, 이때 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2번에서는 12.2라는 답이 나왔었고요. 52쪽에서는 1.2라는 답이 나왔었습니다. 답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런데 소수점의 위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잘 기억하면서 5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쪽에 4번입니다. 366 나누기 3을 이용하여
36.6 나누기 3과 3.66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 초록색 칸에 있는 숫자들만 살펴볼까요? 366, 36.6, 3.66. 숫자는 같지만 소수점이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6을 사실은 366을 사실은 366 뒤에 소수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계속 소수점이 한 칸 이동하고 또 한 칸 이동해서 계속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10분의 1배씩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분의 1배, 그 다음 거기에서 또 10분의 1배가 됐으니까 첫 번째 366이라는 숫자에서 3.66이 되었다는 건 100분의 1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366 나누기 3을 하면 우리는 122가 나온다는 것도 아까 계산해 보았고 36.6 나누기 3을 했을 때 아까 전에 어디로 돌아가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51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12.2라는 답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2.2라는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또 3.66 나누기 3은 얼마인지 아까 전에 3번에서 풀어봤었지요. 맞습니다. 3.66 나누기 3의 답은 1.22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칸에다가도 1.22라고 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초록색 칸에 있는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수점만 이동했을 때 답 또한 숫자가 똑같고 소수점만 이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규칙이 있어요. 122에서 12.2가 될 때는 몇 배가 된 걸까요? 네, 소수점이 또 왼쪽으로 한 칸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10분의 1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2.2에서 1.22가 되는 것은 10분의 1배가 또 한 번 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첫 번째 숫자였던 122에서 봤을 때는 100분의 1배가 된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규칙을 확인할 수 있었나요? 네,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답 또한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66 나누기 3을 이용하여 36.6 나누기 3과 3.6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쓰지 않고 선생님과 한번 말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66 나누기 3의 답에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할 때마다 답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씩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예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면 몫의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볼까요? 잘 적었습니까? 선생님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면 몫의 소수점 위치도 따라서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
소수의 곱셈에서는 곱하는 수가 10배, 100배가 될 때마다 소수점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었던 것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식을 계산해보고 알게 된 점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246 나누기 2는 머릿속으로도 바로 암산할 수 있겠어요. 123이죠? 자, 24.6 나누기 2에서 보면 지금 나누어지는 숫자에서 몇 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0분의 1배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24.6을 2로 나누었으니까 답은 그렇죠. 소수점이 이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12.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6 나누기 2는 어떻습니까? 네, 원래의 수에서 100분의 1배가 되었네요. 소수점이 두 칸 왼쪽으로 왔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답도 마찬가지로 소수점이 두 칸 이동해서 1.2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로 와볼게요. 693 나누기 3도 암산해 봅시다. 231입니다. 여기서도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었네요. 자, 그렇다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와서 23.1이 되겠습니다. 6.93 나누기 3도 마찬가지겠죠? 100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더 와서 2.3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또 484 나누기 4 마찬가지로 암산해 봅시다. 121이겠죠? 자, 48.4 나누기 4가 나왔습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이번에도 484에서 10분의 1배가 되었네요. 소수점이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12.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84는 484에서 100분의 1배만큼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소수점이 마찬가지로 한 칸 더 왼쪽으로 이동해서 1.2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내가 계산을 하고 나서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뒤에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생각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공부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자, 246이라는 숫자를 둘로 나눈다면 머릿속에서는 대략 몇 정도의 답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그렇죠. 246을 그냥 240 정도로만 생각하더라도 답은 100의 단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4.6이라는 숫자는 간단히 생각하면 약 24 정도이겠죠? 자, 24를 둘로 나눈다면 답은 어떤 단위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10의 단위가 되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2.46이라는 숫자는 사실 간단히 말하면 2라는 숫자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2를 둘로 나눈다면 우리는 몇 회짜리 숫자까지 답이 나올 거라는 걸 대충 예상할 수 있나요? 네, 1회짜리의 답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